여러분,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차라리 25%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낫겠다. 현대차, 삼성, LG,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체포된 사건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불법 체류자라며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지만 이틀 후 트럼프가 한국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역전 드라마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백기 투항 후 내놓은 제안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비자를 확대해 주겠다. 대신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 배터리, 선박, 컴퓨터 기술. 이 모든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한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다.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 문제입니다. 배터리 기술자를 제대로 키우려면 기초 교육만 6개월, 중급 숙련도까지 2년, 고급 전문가가 되려면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LG 미시간 공장을 보십시오. 2021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한 기술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더 심각합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 경험을 보면 핵심 기술을 미국 엔지니어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데 평균 8년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인텔조차 자기네 기술자들을 대만에 보내서 몇 년간 교육받고 있는 판에 미국이 한국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비용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 기술자 연봉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데 미국은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2배 반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 비용도 장난이 아닙니다. LG 미시간 공장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 전문가 1명을 파견하는데 연간 3억 원이 드는데 미국 직원 1명을 교육시키는 데는 연간 5억 원이 듭니다. 게다가 교육 기간 중에는 생산성이 30%에서 40%까지 떨어집니다. 셋째, 이직 문제입니다. 미국 노동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23년 제조업 평균 이직률이 25.8%입니다. 숙련 기술직은 35%에서 40%, 교육 완료 후 3년 내 이직률은 60%가 넘습니다. 기껏 교육시켜 놓으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가 충격적입니다. 인텔 오하이오 공장 건설 과정에서 교육받은 기술자 200명 중 68%가 3년 내에 이직했습니다. GM 배터리 공장에서도 LG와 합작으로 교육받은 미국 엔지니어들이 테슬라, 리비안 같은 곳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GM은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자. 한 반도체 회사에서 15년간 일한 관계자의 증언이 충격적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직원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오기만 해도 엎드려 절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대우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 시안 공장은 2012년 진출 당시 3천억 원 상당의 땅을 20년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5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받았고 공장 건설비 50%를 중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총 혜택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특별합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 핵심 인력들에게 10년 복수비자를 자동으로 발급해 줍니다. 가족 동반 체류도 무제한 허용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입학도 특혜로 처리해 줍니다. 심지어 한국 직원들의 의료비까지 중국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현대차 베이징 공장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분기마다 공장을 방문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직접 챙깁니다. 비자 문제, 세무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해 줍니다. 반면 미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저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부터 불가능합니다. 미국 제조업 평균 임금이 시간당 28달러인데 이는 한국의 2.5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노조 활동이 활발해서 임금 상승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번 조지아주 체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기업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핵심 인력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테슬라 네바다 공장에서 근무했던 한국 엔지니어의 증언입니다. 2022년 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업무를 못하고 대기만 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지금 상황으로는 미국이 가장 사업하기 힘든 곳이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한국 기업 공장이 총 22곳입니다.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SK 조지아 배터리 공장까지 포함됩니다. 총 투자 규모만 해도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모든 공장이 올스톱됐습니다. 핵심 인력이 전면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경우 체포 사건 이후 즉시 한국 본사에서 긴급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18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주일 내에 모두 철수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더 대규모입니다. 미국 4개 공장에 파견됐던 한국 기술자 총 420명이 전원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중 절반인 210명이 이미 한국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도 2주 내에 완전 철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은 가장 심각합니다. 370억 달러 규모의 이 공장은 95%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핵심 장비 설치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 전문가 85명이 모두 철수하면서 내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가동 시점이 최소 2년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더 이상 인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LG화학, 삼성 SDI 등 주요 협력업체들이 일제히 미국 파견 인력을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대체 인력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체포된 300명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핵심 인력들로 대부분 석사 이상 학위에 해외 근무 경험까지 보유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들 300명을 추방 형식으로 내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진 출국이라고 했는데 말이 다른 것입니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향후 5년간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추방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전세기 운항 비용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각종 행정 비용까지 합치면 총 7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놓고 추방 비용까지 한국이 내라니 이게 동맹국에 대한 대우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내린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차라리 25% 관세 내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낫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의 2024년 분석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10년간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78로 잡았을 때 미국에서는 100이 소요됩니다. 미국이 28% 더 비싼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이 시간당 28.9달러인데 한국은 시간당 11.2달러입니다. 2.6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미국의 각종 부대 비용이 추가됩니다. 의료보험, 퇴직연금, 산재보험 등을 모두 합치면 실제 고용 비용은 표면 임금의 1.4배가 됩니다. 전력 비용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한국은 킬로와트당 0.07달러인데 미국은 0.11달러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처럼 전력을 대량 소모하는 시설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노조 문제, 각종 규제,
비자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최대 47% 더 비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GM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2023년 파업이 6주간 지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당 임금이 $32에서 $42로 31% 인상됐습니다. 연간 고용 비용이 한 명당 $20,000씩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비용을 종합하면 산술적으로 25% 관세를 내는 게 오히려 이익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원가가 한국 공장 대비 35% 높게 나왔습니다. 25%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수출해도 10% 더 유리한 계산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한국 기업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65억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15억 축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77% 삭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이민국 수장이 CNN에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단속 작전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이 좋은 타깃이 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관세 압박으로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정작 미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너무 나빠서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는 근본적 이유는 신뢰 파괴입니다. 바이든 시절의 약속들을 보겠습니다. 2022년 통과된 IRA 법안은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미국 4개 공장에서 IRA 혜택만으로도 연간 $70억, 우리 돈으로 9조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총 90조 원 규모의 혜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도 $65억 보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합치면 총 $100억 이상의 지원이 확정됐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 검토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는 보조금 $65억 중 $15억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7% 삭감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IRA 세액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5% 관세 부과는 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15억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트럼프의 약속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실무진이 15% 관세로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어 2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분석이 구체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기존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 변동성이다. 한국 기업들의 불신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주요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기업이 2022년 78%에서 2025년 23%로 급락했습니다. 결국 밥 먹듯 약속을 어기는 미국 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딜레마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 $370억 투자했습니다. 현재 건물 골조와 기본 인프라는 95% 완성됐습니다. 이제 핵심 반도체 생산 장비들만 설치하면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에는 특혜를 주면서 삼성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차별 대우를 보겠습니다. 인텔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인 고용 비율 조건이 50%였습니다. 마이크론도 45%였습니다. 반면 삼성에게는 70% 미국인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기술 공유 조건도 차별적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에게 핵심 기술의 노하우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론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국내 유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이사회에서 미국 투자 재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텍사스 공장 투자 중단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의 현실적 판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2028년까지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30년까지 5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업계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상당히 많이 미국에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으니 더 이상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삼성의 고민과 현대차의 선택은 한국 기업 전체의 고민을 대변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고 추가 투자는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포기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을 모셔가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옵션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LG전자는 이미 레이노사의 가전제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5년간 운영해온 이 공장은 연간 200만 대 규모로 북미 전체 시장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장점이 압도적입니다. 인건비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협정으로 미국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됩니다. 무엇보다 비자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은 가장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에게 하노이 인근 2천만 평방미터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추가 혜택도 놀랍습니다. 법인세 15년간 완전 면제, 수출입 관세 면제, 인프라 구축비 정부 부담까지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베트남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5년간 3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니켈 광산 채굴권까지 한국 기업에게 개방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컨소시엄에게 니켈 광산 3곳에 30년 채굴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매장량만 200만 톤으로 현재 시가 100조 원 상당입니다. 인도의 러브콜도 대단합니다. 15년간 법인세 면제와 토지 무상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 CEO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러브콜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독일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2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폴란드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65억 달러 투자를 확정했는데 폴란드 정부가 절반인 3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을 보면 2024년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중 아시아 비중이 45%에서 62%로 증가했습니다. 유럽 투자도 18%에서 25%로 늘었습니다. 반면 북미 투자는 30%에서 13%로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협박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모셔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권은 한국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협상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70%입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합계 점유율이 35%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 우위입니다. 3나노 반도체 양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뿐입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특허의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기업들의 투자 패턴이 실제로 변했습니다. 대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35% 감소한 반면 대아시아 투자는 45% 증가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베트남 투자를 2024년 80억 달러에서 2025년 120억 달러로 50% 늘렸습니다. 반면 미국 추가 투자는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폴란드 공장에 추가로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미국 투자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더욱 과감해질 것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려 6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300명을 체포해놓고 이틀 만에 필요하다고 손 벌리는 모습을 전 세계가 봤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의 위상에 미친 타격을 보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미국 투자에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는 텍사스 전기차 공장 건설을 연기했고 소니는 반도체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의 판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 생태계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제조업 GDP의 25%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현재 35%에서 2030년 5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국의 메모리 기술 없이는 AI, 클라우드 컴퓨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라고 부른 것도 트럼프가 체포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꾼 것도 모두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강경 대응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호 존중은 필수 조건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전한 관계를 만듭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았을 때 굴복하지 않고 버텨낸 결과 지금은 오히려 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업들의 이런 강경 대응 옳다고 보시나요? 트럼프의 하루 만의 태도 전환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이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중요한 소식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국제 정치 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